이 말은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닌 한국인들이 자조적으로 써오던 말입니다. 이에 대해 3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온 마이클 브리는 과거 일본이 펼친 한국은 후진성을 타고났다는 부정적 선전에 한국인들이 폭격 수준으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에 올라탔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이념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에 의해 선택의 기로에 섰고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을 따라 자유진영에 섰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성장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오랜 세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그에 따른 산업혁명과 정치 변화를 겪으며 오랜 세월 변화에 따른 문제를 마주치며 사회를 성숙시켜 왔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통해 외적인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적 의식성장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정치 스캔들, 각종 갈등 문제와 같은 저개발 국가 사회의 특징인 사고들이 그러하죠. 거기다 높은 노동시간과 재해 사망률, 높은 스트레스, 시민의식, 청소년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교육체계 등은 여유와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선망국가로 여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패권국가인 미국에 의해 한국은 강복을 맞았고 한국전쟁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며 전후복구에 미국의 손길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을 통해 미국의 풍요로움과 강한 국력, 문화, 선진사회를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경외심과 부러움 같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정착한 재미교포들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후진국 특성의 사건을 접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이민이 후회 없는 선택이라며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미국인이 있습니다. 콜린 마샬은 종종 한국인들로부터 왜 미국을 놔두고 한국에 왔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1세계에서 살고 싶어서 라는 반농담 섞인 대답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농담 섞인 대답이 최근 사태로 인해 그럴듯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감탄하는 것들이 있다며 말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하철 같은 주요 도시 인프라와 미국인보다 높은 평균 수명과 높은 교육 수준, 상대적으로 적은 폭력 범죄와 공중 화장실을 시작으로 서울에도 미국 주요 도시가 갖춘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한국인들에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마저 쉽사리 그의 말에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격동의 시절과 부실공사로 떠들썩했던 시절, 외환위기 시절을 책으로 배우며 K-팝과 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것을 현 젊은 세대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대처를 말하면 앞서 말한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린 마샬은 한국인들이 가졌던 아메리카 드림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 코리아 드림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이라 느꼈던 국가들의 현실을 보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일제시대 일본이 한국인에게 주입시켜뒀던 선전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